네, 안녕하세요. 품질 셰프 옥수입니다. 자, AT 프로세스 교육 마지막 10번째. 자, D8 단계에 대한 개념 및 작성법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D1에서 D7 단계까지 배워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정의를 세우고 봉쇄 조치를 한 다음에 그 동안 우리가 이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 실행을 하고 수평 전개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문서 업데이트, 리비전 변경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 AT는 뭐를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AT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실행을 할 때 많이 늘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기본적인 프로세스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구나 라고 알아도 그래도 어려운 이유가, 자, 기본적으로 AT는 기본 전반적인 우리가 품질 툴에 대해 집대성한 자료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필요한 특히 이제 품질 코어 툴이 있겠죠. 뭐 FQP, PPAP, FME, 그리고 SPC, MSA 등등 그 관련된 품질 툴이나 프로세스 그런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자, 우리가 AT를 실제적으로 풀어 나갈 때 막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한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개선을 실행을 하는데 그 효과성을 파악하고 고객과의 협의를 할 때 결국에는 그 개선이란 게 우리가 하나의 변화라고 그랬죠. 변화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엠 관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포엠에 대한 이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D4 단계에서 이제 근본 원인을 분석할 때 잠재적인 인자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고 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우리가 이제 뭐 근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나 타사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뭐 대책을 도출할 때도 그렇고요. 저 벤치마킹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벤치마킹 등등 그 관련된 품질에서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에이트를 실제적으로 활용하거나 실행할 때 중간중간 막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에이트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만든 영상이 일단 코어 툴 영상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품질 코어 툴에 대한 그 5가지 LPQP, FME, PPAP, PPAP, SPC, MSA. 자, 실제 우리가 활용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게 뭔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이때 영상을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기본적인 포엠이나 뭐 벤치마킹, 그리고 뭐 풀프루프, 그리고 뭐 요코텐, 뭐 수평전기를 하죠. 관련된 다양한 품질 그리고 공정기술 관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품질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계속 앞으로도 소개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해를 하고 실제로 활용해 보면서 우리가 체감을 하고 우리 몸 자체에서 습관화가 됐을 때 이런 AD 프로세스는 점점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AD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이해만 하면 됩니다. 프로세스마다 각각 요구하는 항목들을 다 이해해서 그 맞춰가면 되는데 중간중간 나오는 어떤 툴들을 우리가 각각의 단계에서 적재적소에 사용할지에 대해서 그런 스킬들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D8에 대한 예방주치 고려사항, 그리고 작성 시 주요 발생하는 오류사항들, 그리고 D8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평가는 매니지먼트 검토 시, 자, 평가가 진행하며, 자, 점수는 각각 AT 단계별로 요구사항 준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뭐, 꼭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면서 진행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어, 뭐, AT 관리 방법이라면 꼭 반드시 뭐, 평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평가를 하는 목적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이렇게 점수를 매기다 보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약점이 어떤 부분인지, 강점은 어떤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검토를 하고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AT를 하는 실력 향상이 돼서 결과적인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자, AT 평가 시, 자, 여덟 번째 리포트를 작성할 때 자주 확인되는 오류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평가에서 팩트 기반으로 접근법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평가는, 자, 우리가 여덟 번째 단계에서 작성하는 게 이제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팩트 기반에서 이제 접근법을 누락해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과 다르게 좀 점수를 더 주기 위해서, 그냥 정성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서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먼저 자체 등급 상승.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상승해서 AT 평가를 마무리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고객에게 제출할 때 AT 자체 평가가 누락됐다. 자, 기본적으로 AT는 마지막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객한테 제출할 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고객에서도 고객사마다 그 AT를 평가해주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회사와 거래를 하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고객과의 협의된 최종 AT 평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고객하고도 별도로 그 최종 점수나 그 평가된 결과들이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부분이라기보다 그 해당 고객사나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AT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팀 격려예요. 어프리시에이션을 해가 칭찬하라.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그런 팀 구성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하는 하나의 단계이기도 하죠.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해서 AT까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CFT, 크로스 펑셔널 팀이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구성원에게 챔피언 및 매니지먼트의 의견 및 감사 표시가 전달이 됩니다. 자, 이런 단계에서 자주 확인되는 오류사항들이 뭐가 있냐면요. 자, 이 단계 사실 실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거의 진행이 안 돼요. 매니지먼트가 수고했네 뭐 한마디는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고생했어 그리고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확인해 주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현업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누가 챙겨줘야 될까요? 말 그대로 그런 스폰서, 챔피언 같은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팀 리더 수준에서 좀 챙겨줘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자, 팀 구성원들을 위한 동기부여가 없다.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AD 리포트를 대충대충 계속 작성하겠죠. 그냥 고객 쪽에서 욕먹고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에서 빨리 전달해 주니까 고객은 오케이 알았다 하고 특별히 뭐 피드백이 없는 이상 그 자체적으로 이제 완료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없는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문제들이에요. 자, 평가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아도 AT를 클로징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 요구사항이 내부적으로 기준이 뭐 90점 이상이다, 아니면 80점 이상이다 해놓고 이제 관련된 요구사항에 맞춰서 우리가 점수해서 정량적으로 표현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겟 기준 대비 미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건 고객에게서 자체로 클로징 했으니까 같이 덩달아 클로징 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자, 관련 담당 부서들과 함께 승인되지 않았다. 뭔 얘기냐면, 이래서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하고, 제일 처음에 제가 영상에서 이제 리딩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운영은 되지만, 이 전체적으로 AT를 이끄는, 리딩하는 주관자 한 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 혼자 결정해서 이제 완료를 하는 거죠. 관련된 크로스 펑셔널 팀 멤버들과 최종 합의 및 승인을 통해서 아니면 또 매니지먼트 승인을 통해서 클로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CFT의 검토 및 사인을 통해 AT를 클로징이 돼야 된다. 이거 서로 합의를 해야겠죠. 이렇게 뭐 여기는 그냥 사인하는 라인이에요. 챔피언은 누구고, 챔피언 매니저는 누구고, 다른 부서의 매니저들은 누군데 이름을 적고요. 각각의 뭐 코멘트나 사인 같은 거 부분들을 이렇게 정보 입력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AT를 배우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AT 방법, 론에 대해서 진행할 때 자,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처음에는 참 팀 접근 방식보다 비난 게임에 더 집중한다. 자, 비난 게임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고객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 이 네 잘못이야, 여기 잘못이야. 자, 귀책 설정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실제 실무에서 가장 사람들이 먼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제적인 AT 프로세스의 접근법보다는 이렇게 서로 간에 어, 귀책 넘기기, 떠넘기기, 비난 게임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왔어요.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 분석 시 다양한 원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의식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잠재적인 인자를 통해서 근본 원인, 5Y 이 기법을 통해서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브레인스토밍 접근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자, 아까 편협한 생각에 치우치다는 편견에 치우치다는 게 아주 안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전 영상에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개념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그런 개념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뭐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브레인스토밍 관련해서는 별도로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좀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또 크로스 펑셔널 팀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팀 구성원에게 에티 상태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다. 자, 이건 리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 주관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 오랜 시간 클로징 안 되는 AT 사이클 타임. 자, 이 부분도 주관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빨리 끝내냐, 빨리 크로스 펑셔널 팀을 제대로 잘 운영하면서 빨리 끝내냐, 아니면 슬슬 하면서 잘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질질 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장황한 AD 리포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거의 소설 쓰듯이 하는 AD 리포트도 있어요. 왜 그런 형태가 발생하냐면 일단 고객사에서 이제 AD 리포트의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야? 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내용이 너무 적었나? 라는 관점에서 주저리 이것들이 소설처럼 많이 쓴다는 거죠. 자, AD 리포트에 대한 리포트를 쓸 때 충실히 작성하는 건 맞는데, 자, 소설처럼 글로써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확인했던 것들, 현상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내용이 많다면 별도의 첨부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쓰는 건 맞는데, 너무 좀 맥락에 맞지 않게 아니면 너무 핵심에 좀 벗어난 내용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표 및 KPI가 설정 또는 검토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AD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자,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실현시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타겟 일정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개선을 할지, 그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 만족을 시킬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KPI는 뭐 들어보셨죠? Key Performance Indicator라 해가지고요. 목표 지수예요, 우리가. 뭐 KPI. 핵심 목표 지수. 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본 AT 강의의 중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자, 불만사항 관리 체계적인 방법. 자, 적절한 불만사항 관리의 장점. 그리고 문제 정의의 중요성. 그리고 봉쇄 조치의 중요성. 그리고 미흡한 봉쇄 조치를 했을 때의 우리 결과. 그리고 AT 사이클 타임의 요구사항 및 중요성.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및 근본 원인 분석에 의한 각각의 CF 펑셔널 팀, 크로스 펑셔널 팀에 의해 참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Y 분석과 방법에 대한 중요성을
핵심 포인트입니다. 본 강의에. 그동안 AT 프로세스 교육을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가 교육이란 게 한 번 듣고 나서 내 것을 만들기는 참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1편부터 10편까지 모두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실제로 우리가 IT 리포트를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기존에 작성했던 것도 한번 열어보시고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했던 건지, 그러면서 또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영상을 찾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10가지로 나눠가지고 각 단계별로 구성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각각 찾아가지고 그 영상만 지속적으로 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만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 영상들을 잘 활용하시고 향후 이 영상을 통해서 AT 여러분들의 AT 품질 향상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